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입을 했는지, 제가 이제 서류는 전부 합격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상 내역, 언론사 지원하는 사람들의 거의 95%가 언론 혹은 방송국의 인턴 경험이 있어요. 장점으로 좀 여겨졌을 때도 있었고 단점으로 여겨졌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오늘 출근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를 조금 만지고 나가고 싶지만 오늘 이걸 찍기 위해서는 머리를 그냥 이대로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른 아침에 카메라를 왜 켜게 됐냐면 지금 자연광 very good.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진짜 많은 뭐 Q&A를 한다든가 뭐 Get Ready With Me를 찍으려고 하는데 주제를 좀 던져달라고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스펙으로 이제 입사 지원서를 썼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입사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입사 1주년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20곳 정도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20곳 중에 제가 이제 서류는 전부 합격을 했었고, 제가 필기 시험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를 지원한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서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한 반 정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길질 않아서 필기 시험을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합격한 한 대략 10군데 정도에서 최종 면접은 한 5군데 정도 가서 지금 그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합격을 해서 지금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면접을 간 회사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냈던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제가 적었던 스펙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입을 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취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취준 폴더를 아예 만들었었어요. 제가 파워J의 정리충이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취준 폴더 안에 디폴트 자소서, 스터디, 스펙, 사진 이렇게 폴더를 나눠놨어요. 스펙은 이제 모든 자료들을 이제 좀 스캔을 떠나서 토익,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논술이나 뭐 작문이나 시사상식 공부를 했던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고요.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논술을 쓰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퇴고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본이 탄생을 하면 그 최종본들을 모아서 논술 정리본을 또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필기시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읽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지원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합, 불합, 진행 중 이렇게 있어요. 이제 불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단계에서 불합을 했는지까지를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대략 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학교랑 학점, 제가 좀 여기다 적어왔는데, 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이렇게 두 학교를 보통 기입을 했어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이렇게 기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점이 4.5점 만점에 3.90 점이었어요. 보통 저희 학교는 4.3 만점으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4.5로 기입을 했을 때 환산을 하면 제 점수가 조금이라도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3.90 학점으로 제가 기입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4.5점 만점에. 두 번째로는 성적.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제출했던 게 토익, 오픽, 그 다음에 독일어 이렇게였습니다. 일반 토익 같은 경우에는 970점이었고요. 지금은 만료돼서 없고, 그 다음에 오픽 같은 경우에는 AL, Advanced Low였나? 그거도 만료가 지금은 됐지만 어쨌든 한창 지원할 때는 AL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어는 세다프라는 독일어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B2를 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자격증 개념이어가지고 만료가 되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년을 제한을 두고 입사 지원서에 언어를 쓰게 하는 회사들에는 이걸 못 썼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시험을 본 게 2016년이어가지고 그렇게 2년보다 더 넘은 성적을 기입을 못하는 회사들에는 이걸 안 썼지만 기한 제한 없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2016년에 봤다고 하고 독일어를 기입을 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도 그 당시에 이제 했었는데 토익 라이팅은 최고 등급이었고 토익 스피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기입을 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저는 조금 더 일찍 만료가 돼가지고 막바지에 지원한 회사들은 오픽만 기입을 한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자격증인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기입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사실 아무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적고 싶어서 적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내역.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3개를 임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Otis Thorndike Award 2016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을 했던 상이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뭐 공모전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상을 받은 게 거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끌어와가지고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EOT를 4등을 했던 거를 냈는데 이게 Entrepreneurs of Tomorrow라는 학교를 다녔던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동네에 있던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를 했던 경영 전략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사업 계획서를 제 팀원들이랑 같이 짜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의 그런 빙수나 한국 디저트 카페를 어떻게 독일에서 현지화를 해가지고 출시를 할지를 좀 독일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게 전체에서 한 4등을 했었습니다. 4등을 했지만 이게 결승에 5명이 올라오고 여기서 그냥 순위가 매겨지는 거였어요. 결승에 올라간 5등 중에는 4등이지만 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쓸 때는 결승에 올라갔다고 자소서에 썼었죠. 그리고 Senior Mathematical Challenge도 썼는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경시대회 나갔을 때 땄던 뭐 금메달이 있었는데 그걸 썼었어요. 자격증은 모르겠는데 수상 내역을 적는 거는 뭐 연도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거까지 다 끌어다가 증명을 할 만한 그런 서류가 있다면 쓰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외 경험을 이제 쓰는 난이 항상 있는데 일단 독일이랑 미국에서 살다 왔었습니다.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를 재학을 했었어요. 해외 경험을 입력을 할 때는 뭐 사유나 가서 특이사항 뭐 이런 걸 적잖아요. 아버지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따라갔었는데 제 독일어랑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를 적어냈어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하고 독일어는 이제 생활 회화가 가능하다. 이 2개를 적어냈었죠. 지금은 그게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험. 미국은 2019년에서 2020년에 UC 버클리 대학교를 다녔다고 썼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쓸 때는 뭐라고 많이 썼냐면 뭔가 미디어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현지 언어로 미디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배웠다. 뭐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인데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가장 컸던 경력이 연합뉴스, 유튜브, 연고TV, 이노션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8월에 제가 인턴을 시작을 해서 그 2021년 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기사도 썼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 취재를 어떻게 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자소서에 많이 썼었죠. 근데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네임밸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소서나 입사 지원서는 좀 뽀대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거기서 있던 에피소드를 보통 자소서에 쓰는 거니까 어쨌든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인턴 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사실 근데 언론사 지원하는 사람들의 거의 95%가 언론 혹은 방송국의 인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큰 메리트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소서에서 좀 빛나게 할 만한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인턴을 했다 아니면 뭐 방송국에서 인턴을 했다가 중요한 거보다는 인턴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게 뭐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잘 정리를 해서 그걸 자소서에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좀 여겨졌을 때도 있었고 단점으로 여겨졌을 때도 있었어요. 유튜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미디어에서의 경험이 있고 뭔가 하나의 그런 사업체를 꾸렸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획, 촬영, 편집, 유튜브 채널 운영 이런 걸 다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기자라는 그 업종 특성상 이 유튜브에서 좀 본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보수적인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최종 면접에 가서 사장단 면접 같은 데 올라가면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어서 이 유튜브를 했다는 게 장점만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하나의 사업체를 꾸렸다는 부분에서 저는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해서 이걸 안 쓰진 않았고 항상 썼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방송국의 뉴미디어 약발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창 제가 취준할 때는 그 뉴미디어 약발이 좀 먹히던 때여가지고 이거를 좀 잘 살려서 썼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좀 가장 잘 써먹었던, 자소서에 잘 써먹었었던 에피소드가 마이애미에서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게 그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를 카메라를 그냥 켜서 무작정 들이밀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 기자 정신이랑 좀 엮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TV. 연고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활동으로 쓸 때도 있고, 이게 어쨌든 돈을 받고 활동을 한 것도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했었다라는 경력으로도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고TV 같은 경우에는 협동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연고TV는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사업체가 됐지만 그 당시엔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파서 이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좀 전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PD랑 뭐 출연자가 다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기획, 촬영, 편집, 출연 이걸 다 크리에이터들이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이제 썼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방송국, 하나의 작은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입사 지원서에 경력을 쓸 수 있는 게 보통 3개 정도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인데 보통 3개 정도 쓸 수 있는 회사들은 앞에 3개를 쓰고 만약에 그 3개 이상으로 더 쓸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턴을 했던 이노션을 썼었습니다. 이노션이 현대 계열사 광고회사인데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 정도 인턴을 했었어요.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건 아닌데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 배웠는지를 좀 썼었죠. 어쨌든 이 유튜브와 뉴미디어에 좀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입사를 하고자 했었어요. 왜냐면 제 경력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리고 좀 튀는 게 유튜브였는데 지금 이미 유튜브는 모두가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더 모두가 하는 세상이 되기 전에 이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입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외 활동.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이랑 현대자동차 H 스타일리스트 이 2개를 가장 많이 썼었는데요. 뭐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교환학생 가가지고 뭐 어떤 수업을 들었고 뭘 공부를 했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썼었고 현대자동차 H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를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냥 차 협찬 받아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협찬 광고를 하는 건데 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내 채널에 맞게 녹아들게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결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이 이질감이 들지 않게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과정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자소서에 썼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광고나 협찬을 안 받는데 제가 한창 취준할 때 그리고 뭐 대학생 때는 광고랑 협찬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을 했던 게 막 파리 피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벌어야지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저의 결에 맞는 그런 광고들을 잘 녹아들게 해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언홍영, 언론홍보영상학부, 광고학회, 생사여부 1, 2학년 때 1년 반 정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드라이브 난민교육봉사 고등학교 때 했던 이 2가지 교내 활동을 가장 많이 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봉사활동을 시간을 채웠어야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막 폴란드 고아원 가가지고 봉사하기도 했고 뭐 칼라하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프리카 칼라하리라는 그런 미지의 기아인 친구들이 많은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직접 가진 못했고 그걸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했던 활동들을 이제 교내 활동으로 적었었고 뭐 이 당시에 이제 난민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아마 시리아 내전 때였나? 그래가지고 시리아 널 부르는 게 아니라 시리아 그거 말고 그 국가의
난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교회에서도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먹을 거나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모금을 받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막 라면, 제 안 입는 옷들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보내고, 거기서 이제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썼었죠. 보통 제가 자소서를 쓰는 흐름이 그 난민교육봉사를 통해서 미디어에 비춰지는 난민들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본 난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는 걸 느꼈다. 왜냐면 난민이라고 하면 좀 되게 불쌍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미디어에서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똑같은 사람이었고 되게 재밌었고, 막 이런 미디어의 이면을 보면서 미디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때 어떤 미디어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꿈이 켜져서 기자가 되고 싶었다. 요런 그 성장 과정의 일부 에피소드로 이 난민교육봉사를 썼었어요. 그리고 언론운영 광고학회 생사여부 같은 경우는 살짝 노는 동아리였어요. 원래 대학생 때 다 그런 동아리 하나씩쯤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제 스펙을 이제 모든 제가 입사 지원서에 썼던 내용이에요. 보통 입사 지원서랑 자소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자소서는 제가 다음번에 컨텐츠로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그 입사 지원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취준이나 입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뤄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콘텐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DM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댓글도 사실 제가 지금 현생을 살다 보니까 자주 보거나 답변을 드릴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보시고 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가끔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답변을 대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출근 교육